볼커의 SD 강좌.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얘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지금 이제 현재 저희 구독자 수가 이건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려야지. 현재 구독자 수니까 현재 구독자 이거를 내가 폰으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그게 더 빠르겠네. 잠시만요. 현재 저희 구독자 수가 이거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시청자가 한 명 느는데 내가 그건 조금 치사한 것 같아서 잘 안 합니다만 어디 갔니? 이걸로 하면 나니까 상관없구나. 네네. 잠시만요. 현재 여기 보이시나? 화면에 비춰서 238분. 네, 238분. 드디어 236분의 벽을 일단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재 이제 238분까지 현재 이제 구독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요.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분 넘었을 때 준비해서 막상 150분 돌파로 했던 그 이벤트 있었죠? 저희 삼국 창걸전 프라모델 추첨해서 이제 보내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스터 아시아님하고 오레오님 보내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레오님께서, 좀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안하실 건 전혀 아닌데, 하시면서, 그때 만드신 거, 사진을 인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거 보시죠. 요거 150명 돌파 이벤트 때 이제 오레오님이 당첨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창걸전, 꾸러미, 유비 유니콘, 이제 그 장비 갓, 그 다음에 관우 뉴 건담을 묶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감히 다 조립하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창걸전 요새 이제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게 아쉬움이 있는 킷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진 않거든요. 또 갑자기 지금 그 SD EX 스탠다드가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보단 창걸전이라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요. 어쨌든 이쁘긴 합니다. 유니콘 너무 깔끔하게 조립해 주셨고, 유니콘 UV, 그 다음에 이제 관우 뉴건담도 깔끔하게. 사실 이거 굉장히 경극 느낌 나고 취향은 탈 수 있습니다만 화려하게 잘 나왔다고는 생각해요. 클리어 파츠 많이 들어가 있고 무기도 뭐 큼직한 편이고, 저는 사실은 저도 창걸전 다 모았는데 괜찮은 시리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비 갓건담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잘 받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게 제가 그 톡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유부남이셔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그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는 이제 방송을 못 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방송 챙겨 보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기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역시 SD는 이제 단체샷이죠, 떼샷이죠. 요 재미가 있죠. 유비 관우 장비 전나의 오거릴세,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랄까 나이대가 나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이거 좀 딴 얘기이긴 하지만 그 KBS에서 더빙했었던 버전으로 이제 삼국지 중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제가 요새 이제 삼국지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사 삼국지 쪽 사실이 너무 최근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가 간만에 완전 연희 그 삼국지 연희스러운 조조 막 유비 관우 막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 못 보겠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게 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삼국지는 참 좋은 작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레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방송도 봐주시고,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뭐 꼭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또 해주시니까 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보내드린 보람도 있고, 즐거운 시간이, 조립하는 시간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그래서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PPT로까지 짜자잔 만들어서 떠났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 커지면 뭐 팬아트 이런 거 받아도 되게 즐겁다고 하는데 그런 거 떠나서 일종의 그런 팬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 드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지만 뭐랄까 이제 드린 보람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 뭐 이렇게 가서 뭐 운 좋게 이 넘어서 혹여라도 뭐 300분, 400분 이렇게 넘게 되면 또 이벤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람 설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구독과 알람 아니요. 알람 설정 안 해도 되니까 구독만 주변에서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편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 제11화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에서 준비한 내용은 SD 전국전 7인의 무사편입니다.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네네네네. 이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라도 이제 우리 이제 SD 전국전이란 이야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앞서 뭐 이래저래 말이 길었잖아요. 뭐 전국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느니, 뭐 일본 전국시대라는 건 사실 뭐냐느니,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죠? 하지만 그거 듣고 오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쏙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요게 탁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스토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인의 무사편을 쭉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3편씩 묶어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몇 주간 SD 건담 전국전 초창기 3부작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SD 전국전 7인의 무사편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전국전은 일단은 그 SD 건담 월드 최초로 탄생했던 월드였죠. 우리 한번 생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귀해보면 원래는 프라모 큐시로라고 하는 만화책에서 나온 일종의 프라모델 개조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담 마크2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건담 RX-78하고 이런 거 저런 걸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 무사 건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타 건담을 베이스로 개조해서 만들었던 무사 건담 마크2, 그다음 마지막에 그냥 제타를 역시 만든 무사 건담, 무사 제타 건담까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프라모델로 만들어졌던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1985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SD 건담 월드 이 가샤퐁 쪽에서 저거를 데포르메화해서, 그러니까 원래 리얼이니까 데포르메화해서 SD 건담 제품으로 내보자 라고 했던 가샤퐁이 먼저 발매가 되고, 훗날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비비전사, 이 프라모델이죠. 비비전사 제품군이 나오면서 그때 인기 있었으니까 무사 건담도 한번 내보지 뭐. 일종의 콜라보 아이템 같은 거죠. 그걸로 냈는데 이마이시 화백이 거기다 그린 코믹 월드를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를 모티브로 해서 7명의 무사가 있었다라고 그리는 바람에 기존의 무사 건담은 5명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 시점에서 왜 5명이에요? 아까 3명 아니었나요? 네, 프라모 큐시로 출신으로 무사 건담 마크2, 무사 제타 건담이 있었고, 가샤퐁 쪽에서 요코이 화백이 무사 뉴 건담하고 무사 제타 건담을 그려놨었어요. 요게 있었습니다. 요게 있는 상태에서 이마이시 화백이 무사 사이코랑 무사 노마를 추가해서 7명을 만들었던 거죠. 7인의 사무라이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은 무사 건담만 있고 나머지 6인의 디자인을 이마이시 화백 맘대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마이시 화백 특유의 스타일로 본인이 새롭게 다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이 디자인도 충돌하고 여러 가지가 생기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사 건담이 잘 팔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석희님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데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이 되는 걸 이제 원본이라고 말하면 2차 창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팬들이 이제 동인지라던가 팬 활동, 말하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도 일종의
2차 창작 활동이죠. SD 건담이란 본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2차 창작물인데 사실 따져보면 SD 건담은 특히 이 SD 건담 월드의 SD 건담 전국전은 1차 원본인 건담이 있고요. 그거에 2차 창작인 프라모 쿄시로가 있고요. 그거에 3차 창작인 가샤퐁 SD화가 있었고요. 그거에 4차 창작인 비비전사 무사 건담이 있고 그게 잘 팔리니까 이제야 세계관을 만들어진 일종의 5차 창작물입니다. 와 진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탄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말하면 파생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먹힐 정도로 이 건담의 인기가 엄청났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원래는 캐릭터만 만들어져 있다가 이걸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뭐 상관도 만들고 적도 만들고 그러면 동료는 어디까지 있고 부하는 누가 있고 이런 가계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7인의 무사편은 스토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전 메모리얼 같은 책에서도 뭐라고 대놓고 써있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청자, 관객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팬들이 억지로 끌고 간 시리즈다. 이걸 좀 더 속어적으로 말하면 관객이 드라마를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난 거기까지 가기 싫은데 내놔. 사줄 테니까 내놔.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SD 전국전 특히 이 1편에 해당하는 7인의 무사편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좀 정리해봤어요. 현재 SD 건담 전국전과 관련해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비비전사 코믹 월드죠. 이게 이제 이른바 정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비비전사 17번 무사건담에서 나왔던 그 7인의 사무라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아직 SD 건담 전국전 월드가 아니었지만 이후 무사 제타 건담이 이제 발매가 되면서부터는 정확히 시작해 때는 전국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쿠 삼형제도 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전 월드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비전사로 이제 노마루가 나오는 데까지가 이 7인의 무사편의 완결까지가 된다. 이제 요런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이쪽에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좀 펜으로 그리는 게 나으려나? 레이저 포인터로 하죠. 요거 보이십니까? SD 건담 풍운록. 최근에 복각도 됐습니다. 두껍게 이제 복각됐는데 요거는 당시에 이제 코믹 봉봉이라고 하는 아동용 만화책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연재됐던 만화입니다. 참고로 이거랑 그 코믹월드랑 내용이 달라요.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제 그림체도 약간 다르고 당연히 그리신 분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얼추 비슷한데 디테일이 꽤 많이 다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SD 건담 SD 무사 건담 풍운록 초창기에 보면 적으로 나오는 무사돔이 리얼 사이즈로 나와요. 정말 큰 리얼 사이즈 무사돔이 나와서 그들하고 무사 5인중이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와 리얼 시리즈도 나와?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거 그리신 풍운록 그리신 분이 나중에 이제 요코이 화백하고 대담하는 인터뷰를 건담에이스에서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일단은 기본적인 설정하고 캐릭터 디자인이 자신한테 주어지고 맘대로 그리세요라고 해서 무사 도움 디자인이 있길래 그냥 거대한 적이란 느낌으로 리얼 타입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원고는 넘어갔는데 나중에 편집자랑 이 반다이 측에서 엄청 혼났답니다. 여기에 리얼을 그리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엄청 혼났대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요 이제 7인의 무사편의 후속작이 되는 이제 풍림 화산편부터는 나름 그래도 좀 스토리가 안정화가 되고 앞뒤 스토리 간의 연계를 좀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굉장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신 SD 전국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거를 수정해서 이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SD 건담 전국전은 이제 만화책만 봤다고 해서 스토리를 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코믹월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비전사 설명서 같은 경우에 그게 메인이긴 하지만 워낙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뭐 우당탕 쿠당탕 하고 끝나는 식의 내용이 워낙 많고 그냥 전체적으로 특히 초반은 이게 프라모델 소개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가 계속 새롭게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 캐릭터가 어떤 애구나 라는 걸 소개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몇 편 있었습니다. 무사건담 이제 천지인 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SD 건담 정전 극장판에 있었던 아바오아쿠 성의 장이라고 하는 편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SD 건담들이 이제 이 활약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긴 했는데 애니메이션 쪽은 더더군다나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그냥 단편? 그러니까 캐릭터 소개에 가까운 이야기도 많았고 아바오아쿠 성의 장은 거꾸로 이제 캐릭터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을 내용들로 꾸며진 일종의 개그물이어서 그래서 저게 설정상 지금 애니메이션에 있던 일들도 실제로 다 있던 일이다 라고는 돼 있는 모양인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SD 건담 전국전 이야기를 이제 좀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책들이 그간 몇 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저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SD 건담 전국전 메모리얼 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메모리얼 북 저는 구입해서 갖고 있고요. 그 메모리얼 북에서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뭐 빠진 부분이나 좀 디테일이 빠진 부분은 제가 코믹월드를 바탕으로 해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SD 건담 전국전도 뒤에 가면서 약간씩 설정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것과 좀 내용이 다른데 라는 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구나 큰 흐름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아시면 일단은 7인의 무사편의 스토리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고 혹시라도 중간이나 아니면 뭐 보시고 나서라도 의문점이 생기시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괜찮겠죠? 네, 그리고 김창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7인의 무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기 전에 각 건담 군단과 어둠 군단 이제 두 군단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각 군단의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군단의 조직도인데 요거 제가 일단 번역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2대째 건담 대장군.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원래는 2대째가 아니라 그냥 건담 대장군이었다고 이때는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장군 건담 들어있고 이런데 이렇게 글자로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보시면 알다시피 일단 이게 무사 건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군단이 어떤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었죠. 자, 요거 일단 각자 각 화면에 제가 캐릭터를 넣어놨습니다. 자, 처음에 2대 대장군, 그 다음에 장군 건담, 무사 건담, 노마루는 은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사 마크2, 그 다음에 무사 제타, 무사 더블 제타, 무사 뉴, 그 다음에 무사 사이코까지 해서 이제 7인의 무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무사 백시, 그 다음에 샤크시키라고 했죠. 샤크시키,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되는 닌자 샤키마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와 별도로, 그러니까 장군 직속, 그러니까 장군 건담 직속으로 존재하는 이제 카게무샤들이 있습니다. 카게무샤라는 게 이제 그림자 무사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실제로 몇 번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장군이 전장에 나갈 때 자기랑 비슷한 갑옷과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을 꾸며서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암살을 당하거나 할 때 이제 착각해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메인 무장이 죽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그림자 무사라고 하는데 그림자 무사로 무사 건담, 그 다음에 무사 제타, 무사 더블 제타, 그림자 무사가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실은 이거는
그 비비전사 초창기에 있었던 이제 비다만 시리즈에 들어있던 건담 제타, 건담한 제타만 얘네들을 사실은 그냥 갑옷만 추가해서 재탕한 킷들이긴 해요. 좀 그렇긴 한데 그건 나중에 캐릭터 설명할 때 한번 자세히 더 설명드리고, 어쨌든 장군 건담 직속에 그림자 무사 건담, 그림자 무사 제타 건담, 그림자 무사 더블 제타 건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밑에는 닌자 군단이 있는데요. 닌자 군단에는 이제 도린 군단, 한국어로 보면 도쯔닌 해서 이제 돌격 닌자 군단이죠. 돌격 닌자 군단이 있고, 그 수장이 되는 디제. 그 다음에 화인 군단, 그러니까 말하면 불꽃 닌자 군단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화포 부대예요. 여기는 화포 부대, 닌자라고 써있지만 화포 부대. 화포 부대의 대장인 릭디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요거 아마 그 전국전 이야기 3편 다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제가 캐릭터 설명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만 보면 화면이 너무 크죠? 좀 땡겨서 한번 쭉 살펴만 보도록 하죠. 자, 2대 대장군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아, 이제 알죠? 대장군 있고 그 밑에 장군 건담 있고 그 밑에 이제 무사들이 있다. 아,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깔끔하게. 아유, 왜 장군이 있고 그 위에 대장군이 있나요? 이젠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에, 괜찮죠? 그렇게 있어서 무사, 노마루, 그 다음에 노말이죠. 노말, 그 다음에 마크2, 제타, 더블 제타, 뉴, 사이코가 있고, 노말은 이따 스토리에서도 나오겠지만 은밀이라는 이런 형태로도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닌자 샥시키, 그 다음에 샤키마루,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무사. 그림자무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이제 오리지널 건담, 오리지널 제타에 가깝죠. 네, 이게 좀 무사화가 덜 된 느낌? 창들 들고 있고. 그래서 더블 제타, 건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돌격 닌자 부대부터 보면 디제가 있고요. 그 부하에 이제 리가지 메타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게 재간입니다. 재간, 그다음 네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화포 부대죠. 화포 부대의 밑에는 건탱크, 건캐논, 그다음에 짐2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 밑에는 이제 아시가루라고 해서,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일반 보병을 아시가루라고 한다고. 네, 그 아시가루까지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친구는 이제 똑같이 재간이라고 읽긴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자위환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얘는 패트레이버입니다. 잉그램이에요. 잉그램 캐릭터가 또 있고, 그 밑에 완전 건담 군단의 일반 병사를 맡고 있는 볼이 있습니다. 건담 군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무사건담. 사실 무사건담이 주인공인가? 이따 이야기 들으면 아시겠지만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의 주인공들은 이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스토리 설명에서 누가 어쨌다 하면 얘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전국전 1, 2, 3편, 그러니까 천하통일편까지 다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각 캐릭터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저렇게 생겼고 저런 애가 있구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둠 군단도 있겠죠. 어둠 군단도 조직도가 여기 복잡합니다. 심지어 어둠 군단은 설정상 여러 집단,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은 그 일본에서도 당시에 전국 시대를 보면 다이묘와 그 무장 세력도 있지만 그 외에 지방 내 소소한 군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말하면 산적 집단 같은 건데, 삼국지로 따지면 뭐 흑산적을 이끌었던 장염 같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뭐 그런 식의,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임꺽정 같은 그런 산체에 자기 군벌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하고도 뭐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토벌하기도 하고 했던 시기가 전국시대에 있는데, 어둠 군단은 그런 세력들, 그런 지방 세력들까지 모아서 만들어진 부대라는 설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계보가 복잡해요. 일단 여기도 제가 캐릭터 열심히 이거 그림 따다가 이거 넣어놓는데 이것도 중노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도 쭉 넣고 뭐 없는 애도 있습니다만 한번 이것도 확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조금 여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키워드 좀 작아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어둠 군단을 통솔하는 자는 요 자쿠토입니다. 이 위에 이제 어둠 장군이 있고 암황제가 있는데 이건 스토리상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쿠토는 기본적으로 자쿠 일족의 수령 카시라가 이제 머리 두 자 서서 카시라라고 있는데 그거를 발음대로 읽어서 토가 됩니다. 그래서 자쿠토, 자쿠의 우두머리. 우리도 이제 두목이라고 그러죠. 두목. 그러니까 자쿠 일족의 두목이 자쿠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쿠 일족을 데리고 있죠. 자쿠 일족에 코자쿠, 콘자쿠, 신자쿠가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옛날 자쿠, 지금 자쿠, 새로운 자쿠가 됩니다. 자쿠 1, 2, 3여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닌자, 그림자 닌자 자쿠를 또 하나 데리고 있고요. 따로. 그 다음에 이들 밑에도 여기 이제 뭐 코고자쿠, 카코자쿠 얘네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사실은 저기 그 뭐냐 그쪽 애들이어서 센티넬 쪽 애들인데 이제 설정상으로 존재하고 이제 코자쿠 부하로는 이제 물속에서 활약하는 이제 수중병 수자쿠 그다음에 사막형 자쿠인 사막자쿠가 이렇게 부하로 또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이제 또 새롭게 3개의 군단이 합류를 하는데 첫 번째 군단이 거대 닌자 군단, 그러니까 거인 군단. 그러니까 이게 발음은 주시면 돼요. 그 거인의 거인은 아니고 거닌이 있네. 쿄닌 군단인데 말장난이긴 해요. 거인 군단의 대장인 디오가 이끄는 거인 군단이 이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파라산테네, 뭐 바운드독 같은 애들이 이제 파라산테네가 아니구나. 저희 퀸만사 죄송합니다. 퀸만사, 바운드독 같은 애들이 이제 부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도가라고 읽어요. 당아라고 해서 도가 일족. 도가 알겠죠? 수령은 사잡입니다. 그러니까 역샤에 나오는 지원군 애들이에요. 여기는 쉽게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제타죠. 제타 쪽. 제타의 그 시로코 쪽 애들, 티탄즈랑 시로코 쪽 애들이 여기 거인 군단에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역샤 쪽 애들이 이 도가 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잡이, 야크트도가 사실 야크트도가 둘 있어요. 둘이 여기서 균해인 성공합니다. 부부예요. 네, 부부로 있고 그다음에 알파 아질, 그다음에 기라도가 같은 애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사잡이가 있습니다. 도가 일족이 또 자쿠토한테 충성을 맹세했고 그다음에 엑시즈, 아쿠시즈, 악시즈무 악침 일족인데 이제 악시즈라고 읽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티탄즈라 거인. 정확하십니다. 오토맥스님. 맞아요. 그래서 거인 군단이고 엑시즈 알죠? 하만칸 위시로 한 이제 네오지온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1차 네오지온군, 여기가 2차 네오지온군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큐베레이가 수장이고 그 밑에 가즈 LR, 그다음에 가자디, 뭐 가자 시리즈 등이 부하로 있습니다. 네. 이게 나름 이제 건담의 세계관을 열심히 집어넣었죠. 네. 이게 역스페샤 이후에 나온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캐릭터들을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박아넣어서 구성을 한 거죠. 센스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멘이 작아서 캐릭터가 좀 작아서 아쉬운 점은 나중에 캐릭터 설명 때 제가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다 볼 거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어쨌든 볼 거니까 그때를 기대하시고 지금은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승병군단, 승병군단의 EA 무사돔. 요게 이제 리얼로 나왔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애고요. 무사돔, 그냥 돔, 드라이센, 뭐 겔구구,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게 소로몬이라고 읽는 겁니다. 솔로몬 지역 작전에서 나왔던 풍신과 뇌신으로 불렸던 구프랑 풍신 구프, 뇌신 마라사이도 이 부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타는 닌자 군단.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닌자란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마실게요. 그냥 이제 전국전 분이 되려고 닌자 어떻게든 닌자가 들어가지만 사실 뭐 딱히 닌자인가 이제 싶은 애들이 이제 나오죠. 기마 닌자 군단에 누가 있냐? 갱 있습니다. 갱 알자자. 무슨 말인지 알죠? 갱 이건 서양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마 닌자 군단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수인 군단 아시겠죠? 예, 수중형입니다. 즈고크 있고요. 뭐 카풀 있고요. 뭐 고크 있고요. 나머지도 다 아까이 있고요. 이렇게 사진은 뺐습니다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비인 군단, 하늘을 날 수 있는 닌자 군단. 그래서 가부스레이라던가 지용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즈사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다 비행 군단. 그러니까 제타에 나왔던 비행 가능한 MS들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지온군은 왜 들어간가 했더니 뭐 다리가 떨어져서 날 수도 있고 머리가 나니까 어쨌든 난답니다. 예, 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쿠노이치 일당이 있어요. 쿠노이치 일당에 이제 파라스 아테네하고 한마한마가 들어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 큐베레이, 뭐 파라스 아테네, 한마한마 다 여성 파일럿이 몰았던 기체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여성 캐릭터로 바꿔서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쿠노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자 닌자죠. 여자 닌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닌자 쿠노이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있고 가장 부하가 되는 이제 자코들, 예, 자코들까지 있다. 이런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 군단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둠 군단은 자쿠토라는 다이묘가 일단 대자입니다. 나중에 뭐 어둠 장군, 뭐 암왕제 있는 건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거 보면서 맞아요. 오토맥스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건담 군단보다 어둠 군단이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짜임새가 있잖아요. 게다가 부대도 굉장히 성격도 명확하고, 건담 군단은 사실 뭐 따져보면 돌격 부대랑 화포 부대, 말하자면 근거리, 원거리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수중형, 공중형, 뭐 승병, 굉장히 조직 구성이 깔끔하죠.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나중에 SD를 계속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테지만, 이건 제 의심이기도 한데 SD 건담 제작진들이 약간 지온 빠지 않나 라는 의심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그러니까 기본 건담바인데 지온빠, 건담바 지온빠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자쿠는 SD 건담 제품도 많이 나오고 종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짐 안 나오잖아요. 짐이 안 나와요. SCS로 그 어설픈 짐 하나 나온 거랑 LBB 때 그나마 아시가로 짐머리 넣어준 거, 그게 거의 유의합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뭐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있던 짐들은 있지만 본체가 짐이었던 적이 SD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둠 군단이 이제 이 어둠 군단도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고 다음 어둠 군단 나오니 계속 조직도가 이제 파워업되고 바뀌어가는 변천된 조직도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볼 때마다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어둠 군단이 더 좋아요. 사실 어둠 군단이 괜찮은데? 저 이런 생각을 주게 합니다. 자, 어쨌든 대충 세계관에 대한 감은 잡으셨죠? 자, 전국시대 베이스에 이러한 구성을 가진 건담 군단과 이러한 구성을 가진 어둠 군단이 격돌하는 이야기가 SD 건담 전국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얘기긴 한데 약간 프롤로그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전국시대가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일본과 굉장히 닮은 아크, 천궁이라는 땅에서 어둠 군단이 갑자기 침공을 해서 건담 군단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는 아직 건담 군단이란 형태로 사실 조직된 건 아니었고, 어둠 군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크를 침공하자 각지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지의 건담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를 일단 만들고, 이게 훗날 건담 군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건담 군단이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이때 이 건담 군단을 이제 세력을 이끌고 있던 이제 호호 건담, 봉황 건담입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호호 건담이 이제 빛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초대 건담 대장군, 1대 건담 대장군으로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 군단을 이끌고 있던 안마신, 요놈이에요, 요놈. 이건 이제 포인터를 다시 살려볼까요? 네. 요놈이에요, 요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놈이 이제 안마신이고, 이분이 이제 이제 초대 건담 대장군이시죠. 초대 건담 대장군과 안마신이 격돌을 합니다. 격돌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마신의 공격에 초대 건담 대장군은 사망하고 맙니다. 물론 이때 안마신도 크게, 사실은 이제 워낙 강한 두 힘이 부딪히다 보니까 안마신이 이긴 건 이긴 건데, 말하자면 피로스의 승리라고 말하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 그래서
안마신도 크게 당하고 어둠 군단도 패퇴하고 말고 초대 건담 대장군은 사망했지만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일단 아크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건담 군단에 이때는 함께 싸우고 있었던 지온국, 이 국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란 뜻이지만 일본에서 각 지역을 국이라는 단위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온국의 다이묘였던 자쿠토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쿠토는 요양을 하기 위해 지온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남은 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건담 군단을 이제 구성하여 이제 엄마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건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담 대장군은 이제 돌아가셨고 하지만 안마신이 완전히 죽지 않은 건 봤기 때문에 다시금 저 안마신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하면서 이제 건담 군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나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초대 건담 대장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이름은 라이오 건담, 즉 뇌황 건담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2대 건담 대장군으로 출세를 합니다. 다만 이때는 건담 대장군의 직위는 받아서 건담 대장군은 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대장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 건담 대장군의 동생이자 건담 군단에서 함께 싸웠던 이카즈치가 이제 번개, 뭐 이렇게 뇌 뭐 이런 거라서 일단 뇌라고만 했습니다만 이 이카즈치 건담이 장군 건담으로 스스로 출세해서 일단 스스로 장군 건담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직 그 아들이다 보니까 대장군이 아직 어리죠. 2대 건담 대장군이 되긴 했지만 아직 어려서 이 어린 대장군을 장군 건담의 위치에서 보필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농가에 맡겨서 키웁니다. 네, 이 이카즈치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둘을 그러니까 이 그 성에서 키우지 않고 일부러 농민의 집에 맡겨가지고 이제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제 농민들의 마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지난번에 얘기 안 했지만 보통 그 일본 그 사극 중에 이제 정통 사극 말고 약간 좀 이제 드라마성 강한 사극 배경에 드라마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출신 사무라이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뭐 사국지를 자꾸 예를 드는데 사국지 원소 같은 거죠. 원소 원술처럼 귀족이랑 콧대가 높고 사람들 막 이렇게 거만 떨고 이러는데 이 정의로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백성의 마음을 알고 농민들과 함께 자라면서 무인이 되었지만 이게 백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정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농가에 맡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점차 이제 무예백반, 그러니까 무술도 뛰어나고 이제 머리도 좋은 거죠. 무예백반에 뛰어난 자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장군 건담은 이 건담 군단 내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자라는 의미로 무사의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이 첫아들 무사 건담의 본명이 뭔지는 몰라요. 아마 굳이 따지면 그냥 건담이 본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사는 칭호거든요. 무사라는 칭호를 받아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존경하여 무사건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노마루였는데요. 노마루라고 썼지만 이제 노말이죠. 노말을 일본어식으로 해서 노마루인데, 노말은 장군 건담의 밀명에 의해서 성장한 뒤에 이제 대장군을 수호하는, 아직 대장군이 어리기 때문에 대장군을 수호하는 닌자로서 활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무사 건담에 필적할 만큼 실력이 있는 무사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후 일단 모습을 감추고 은밀 건담이란 모습이 되어서 건담 군단 최고의 닌자라는 칭호를 받아서 이제 대장군을 수호하는 이제 전용 수호 닌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담 군단을 꾸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실력이 뛰어난 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사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군 건담이 사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자를 모아서 그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나중에 캐릭터 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크2, 제타, 더블 제타, 사이코, 뉴가 이제 모이게 되고 그들의 실력도 역시 인정받아서 모두 무사가 됩니다. 다만 모두는 무사 마크2, 무사 제타, 무사 더블 제타, 무사 사이코, 무사 뉴, 무사 노말처럼
자기 이름 앞에 무사를 붙였지만 최초의 무사의 칭호를 받았던 무사 건담은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그냥 무사 건담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무사 건담을 말하는 것이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자쿠토인데요. 자쿠토 여기 있죠. 자쿠토한테 어느 날 요양 중이죠. 구상을 입고 지원국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자쿠토한테 이 거인 군단, 거대 닌자 군단입니다. 거대 닌자 군단의 수령인 디오가 자쿠토의 인복에 반했다며 당신 밑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어둠 갑옷을 진상품이라면서 가져와서 자쿠토한테 바칩니다. 이거 뭐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어둠 갑옷을 바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자쿠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 갑옷에 의해 세뇌가 되어서 어둠 갑옷이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어둠 갑옷에 의해 세뇌가 되어서 어둠 장군의 부하가 되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자쿠토는 착한 놈이에요. 원래 착한 놈이고 다만 이제 그 건담 군단이 막 만들어져 있던 참고로 건담 군단의 본거지의 이름은 어딘지 아십니까? 자부로입니다. 건담성은 자부로에 있는데요. 자부로에서 막 하고 있을 때 자쿠토는 지온국에 돌아와서 요양 중이었고 그때 찾아온 디오가 이 어둠 갑옷을 바치는데 어둠 갑옷에 있던 어둠의 힘이 사실은 여기 이제 안마신의 힘이 들어있었던 거죠. 얘가 자쿠토를 싹 세뇌해서 부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오가 원래 안마신의 부하였던 거죠. 원래 어둠 군단 소속이었고 그거를 숨기고 자쿠토한테 와서 이제 마음 착하게 먹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실은 어둠 군단을 부활시키기 위한 일종의 야망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캐릭터 설명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디오는 그래서 본인이 어둠 군단의 진정한 실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벌써 어둠 군단은 막 충성을 맹세한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디오가 그 트랜스포머의 스타스크림 같은 애입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자 이제 자쿠토는 어둠 장군의 부하가 돼서 다시 어둠 군단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쿠 일족, 그 다음에 디오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거인 군단, 그 다음에 원래 자쿠토를 존경하고 있던 도가 일족하고 엑시즈 일족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가 일족, 엑시즈 일족 아까 봤죠. 그러니까 샷, 사잡이랑 큐베레이 애들은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 세력이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평소 자쿠토의 실력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자쿠토가 부른 거죠. 내가 이제 대업을 할 테니 나에게 와라. 그래서 이들은 그걸 믿고 들어온 겁니다. 네, 가야효소님 어서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 군단이 커진 거라 실제로 보면 어둠 군단 내에서 진짜 어둠 군단에 속한 애들은 사실은 이 디오밖에 없어요. 디오네 애들만이 사실은 정말 본질적인 어둠 군단이고 나머지는 자쿠토가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둠 군단으로서 활동하게 된 애들이죠. 얘네들은 사실 자쿠토가 세뇌당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자쿠토가 큰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가 일족하고 엑시즈 일족, 특히 엑시즈 일족 쪽은 나중에 착한 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일단 진행을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가 일족, 엑시즈 일족이 이제 포함이 돼서 어둠 군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둠 군단이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정비가 되자 건담 군단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 군단이다. 이제 건담 군단을 몰아내고 이 아크를 통일하겠다 라면서 탁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아크는 다시금 전국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AC 건담 전국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에 장군 건담은 어둠 군단의 움직이기에 대응을 해야겠죠?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장군 건담, 무사, 마크2 여기 이제 무사 5인 중에 해당하는 5인의 무사에 해당하는 무사, 마크2, 뉴, 제타, 더블 제타인데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응을 시작해서 일단 그동안 무사로 뽑힌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막상 일단 세상은 평화롭잖아요. 당시에 일단 평화로우니까 자신은 일단 무사의 칭호를 받았지만 앞으로 난 더 실력을 키우겠어 라고 해서 각지로 각자 자신의 방법에 맞춰서 수련을 하기 위해 각각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그 건담 군단에 남아있던 그 7인의 무사 중에 건담 군단에 남아있던 애가 이 은밀 건담, 물론 은밀 건담이라고 정체를 숨겼지만 이 노마루 한 명밖에 없고 다 나가요.
없었어요. 그래서 장군 건담이 이제 전쟁을 선포를 받으니까 이제 때가 됐다 하고 각지로 수행을 나갔던 무사들한테 오라라고 이제 전령을 날리죠. 소집을 딱 했는데 7명이 와야 되는데 5명만 옵니다. 물론 은밀 건담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6명이 현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5명의 무사들은 이 은밀 건담이 노마루란 사실을 모릅니다. 닌자이기 때문에 몰라요. 왜 모르지 싶지만 몰라요. 어쨌든 모르고, 그래서 일단 5명만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 무사, 마크2, 제타, 더블 제타, 뉴라고 해서 이들을 일단 무사 5인 중, 그러니까 제가 번역하는 식으로 하면 5인의 무사라고 새롭게 부르면서 일단 건담 군단의 각각의 지휘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은밀에게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장군도 수호하지만 도대체 자쿠토가 따르고 있는 어둠 장군이란 게 누구냐? 갑자기 나타난 그 어둠 장군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자쿠토는 원래 이 쇼건담의 친구거든요. 같이 싸웠던 친구 전우인데, 아니 자쿠토가 도대체 왜 갑자기 어둠 장군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걔한테 갑자기 충성을 맹세하고 어둠 군단을 꾸려서 우리 건담 군단을 공격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그 정체를 파악하라는 임무를 하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마 제가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SD 건담 정전 초창기 전개될 때는 그 어둠 장군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밝혀라 라는 게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좀 많이 활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하달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담 군단과 어둠 군단이 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SD 건담 전국전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SD 건담 전국전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 건담 군단과 어둠 군단은 여러 장소에서 수만 번의 전투를 치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전투, 오데사 작전, 그라나다 전투, 뭔가 익숙한 듯 들리지만 옆에 보시면 한자로 다 써있죠? 네, 한자예요. 네, 전국전 시대입니다. 뭐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전국전, 이 SD 건담 7인의 무사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오아쿠 공방전 혹은 아바오아쿠 성 공방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 전투, 그 다음에 자부로 상륙작전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번 건담 군단과 어둠 군단은 충돌과 전투를 반복해 오면서 긴 시간을 보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거 전해지기만 해요. 이거 각각이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솔로몬의 전투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에 이제 지키고 있던 풍신 구프와 뇌신 마라사이가 원래 동상으로 돼 있다가 부활해서 새롭게 어둠 군단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요. 바오아쿠 공방전에서는 이 전국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끝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이게 이제 요 전국전 첫 번째 편만이래요. 그냥 이제 여러분 아실만한 이야기들이 그냥 이것저것 들어있는 거죠. 재밌는 건 여기 한자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발음하면 소로몬이고요. 오댓사입니다. 사. 이게 사막 그 모래 할 때 사니까. 그다음에 이게 왜 구라나다. 그다음에 바오와 쿠. 그다음에 이게 자르다 그래서 키리만 자로. 그다음에 자무로 해서 잡으로, 삼으로 해서 잡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요거는 이제 SD 건담 전국전의 특징이 됩니다. 나중에 캐릭터 설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무사 건담에서 건담을 한자로 완테무라고 하기 시작한 것도 이 SD 건담 전국전이 이제 최초가 됩니다. 하여간 이러이러한 전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 부딪힌 게 아니라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서로 많이 피해도 입고 부상도 입고 또 서로 여러 가지 전적을 세우면서 긴 전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이 무사 건담, 무사 사이코는 안 나타났잖아요. 소집을 했는데 왜 안 나타났는가 했더니 실은 거인 군단의 디오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디오가 세뇌랑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나 봐요. 아까 자쿠토도 세뇌했고 사이코도 세뇌했죠. 그래서 사이코한테 요 센나이 마스크, 세뇌 마스크를 씌우게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건데 요 사이코 건담 마크 2 같은 형태의 입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비비전사 구입하시면 들어있는데 이게 세뇌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걸 끼면 이제 디오의 말을 듣습니다. 요거 애니메이션에서도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걸 띄어내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편이 사이코 건담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투 중에 사이코 건담이 적측에 있다는 걸 확인해서 다들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이코 건담과 이제 5인의 무사가 싸우는 도중에 이 세뇌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무사 사이코도 아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런 전투가 일어나는 사이에 건담 군단에 속해 있는 닌자 아까 봤죠? 백식과 양산형 백식계로 이제 모티브로 하는 샤쿠시키, 백사귀, 샤키마루, 백기환이 몰래 요게 어둠 장군입니다. 이 어드콩크만 이 친구 보이십니까? 얘가 어둠 장군이에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이 어둠 장군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자쿠토의 성, 지온국의 성에 이제 침투했다가 자쿠토가 실제로 어둠 장군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둠 갑옷을 놓고 그 갑옷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둠 장군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이에 이제 진정 누가 이제 목표인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군세를 정비한 건담 군단은 이제 지온성 앞에 모여서 마지막 결전에 임하게 됩니다. 따다단. 자, 드디어 결전에 임하는 이제 무사 6인이죠. 현재 이제 사이코가 돌아왔으니까 무사 6인과 이제 자쿠토들이었는데요. 전투 도중에 이제 무사와 자쿠토가 싸워서 자쿠토를 쓰러트리나 했는데 그 순간 이 둘이 확인한 어둠 장군의 정체가 뭐죠? 바로 이 어둠 갑옷이죠. 예, 바로 이 어둠 갑옷입니다. 이 어둠 갑옷이 갑자기 날라오더니 자쿠토와 합체하여 진정한 모습인 어둠 장군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밀려서 이제 무사들은 이제 고난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건담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장군 건담이 와서 한때 전우였던 자쿠토와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둠 갑옷을 장군 건담이 부수고 그래서 어둠 장군을 결국 장군 건담이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전우였던 자쿠토도 사망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쿠토가 어둠 장군이 되고 장군 건담하고의 결투를 통해서 장군 건담이 승리하고 결국 자신의 옛 친우이자 전우였던 자쿠토를 장군 건담은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슬프죠. 어쨌든 이제 장군 건담을 쓰러뜨렸으니 그러니까 어둠 장군을 쓰러뜨렸으니까 자쿠토였던 어둠 장군을 쓰러뜨렸으니 이제 전쟁은 끝났는가 라고 생각하는 찰나 따다단 진정 흑막인 이 어둠 군단을 이끌고 있던 암황제가 그간 숨기고 있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봐도 이 암황제는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번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는데 특별한 모티브 없이 정말 과감하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화려하죠. 이 암황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장군은 쓰러졌지만 실은 초대 건담 대장군과의 싸움에서 힘을 거의 잃고 상처를 입었던 암마신이 이 자쿠토를 조종하면서 서서히 힘을 회복하였고 암황제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활을 했던 겁니다. 이제 자쿠토 필요 없다. 딱 나타나서 그러죠. 이제 자쿠토 필요 없어. 쟤는 내 장기말에 지나지 않지. 이제는 완전히 회복을 했으니 니네들은 다 죽었다. 이제 이러고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어둠 장군의 공격에 이제 7인의 무사들과 장군 건담은 고전을 하죠. 너무 강력한 존재. 그 대장군급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그 앞에 자부로의 건담성에 있어야 할 2대 건담 대장군이 나타납니다. 실은 그간 장군 건담은 2대 건담 대장군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꾸 건담성에 두고 보호를 해왔는데 2대 건담 대장군도 대장군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스스로 게으르지 않고 수련을 계속해서 진정한 대장군의 힘에 각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 암황제가 나타나자 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하고
저걸 쓰러뜨릴 자는 나밖에 없다 라면서 결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스전이에요. 이쪽도 보스 나왔고 저쪽도 보스 나왔고 왕 대 왕끼리 싸우는. 실제 역사라면 있을 수 없지만 건담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파워 밸런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이런 클라이막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암왕제와 2대 건담 대장군이 드디어 전 결투에 임하게 되죠. 일단 2대 건담 대장군은 대장군의 힘에 각성을 했기 때문에 암왕제를 한번 해치웁니다. 와우, 역시 대장군! 이러고 있는데 암왕제는 몬스터 형태로 변형해서 거대화되고 더욱 강한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굉장히 곤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은밀 건담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실은 자신이 무사 노마루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간 7인의 무사가 이제 다 모이게 됐죠. 무사, 마크2, 제타, 더블 제타, 뉴, 아까 3명에서 풀렸던 사이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마루가 돌아오면서 이 7인의 무사의 용맹한 힘이 하나로 모여서 2대 대장군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는데 나중에 아마 캐릭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2대 건담 대장군이 들고 있는 2대 건담 대장이 들고 있는 군배에 이 무사 건담들의 투구에 이제 이 장식들이 날아가서 탁탁탁탁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업된 군배가 되어서 2대 대장군에게 힘을 탁 주는 씬이죠. 이게. 그래서 이 힘을 받은 2대 대장군은 역시 같이 거대화합니다. 거의 울트라맨 같은 거로 보면 되죠. 그래서 둘이 막 결전을 치르다가 이 둘의 힘은 백중지세였기 때문에 둘은 결국 마지막에 상공에서 꽝 하고 격돌을 하게 되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과 동시에 둘 모두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2대 건담 대장군도 사망하게 되고 하지만 그의 힘으로 인해서 암황제는 해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SD 건담 전국전이 굉장히 동기어진으로 끝나는, 양쪽의 힘이 충돌해서 어느 누가 더 우위다가 아니라 같이 쓰러지는 형태의 연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초대 건담 대장군은 안마신과의 싸움에서 동기어진을 하였고 그 아들 2대 건담 대장군은 안마신의 부활한 형태인 암황제와 함께 동기어진을 해서 세상을 구하고 대장군으로서 세상을 구하고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군 건담과 7인의 무사들이 남은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일단은 이 SD 건담 전국전 7인의 무사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대장군과 암황제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폭발 속에서 5개의 빛의 조각,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5개의 빛의 조각과 5개의 어둠의 조각이 팍 날아가는 거. 말하자면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하면 드래곤볼 7성구 모았다가 소원 빌고 나면 7성구 쫙 올라와서 팍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걸 순간 캐치한 우리의 은밀이 언제 또 돌아갔대? 아까 노마루 됐잖아요. 근데 바로 은밀로 바뀌어서 우리 은밀이 그 중에 뭔가 저건 뭐지? 싶어서 그 중에 하나를 쫓아갑니다. 빛의 조각 하나를 쭉 쫓아가는데 쫓아가서 도착을 해보니 그 중에 빛의 구슬을 갖고 있는 아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기, 정말 아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이 아기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거인 군단의 디오가 나타나는데 은밀 건담이 디오를 물리치고 디오는 자신은 어둠의 조각을 모으겠노라며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노마루는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정체는 알 수 없는 아이지만 어쨌든 빛의 구슬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아 이제 키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게 건담성입니다. 이게 자부로에 있던 건담성인데 이게 이제 전쟁 중에 부서졌었어요. 아까 보시면 자부로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그때 이제 대대적인 어둠 군단에 이제 자부로 공세가 있었다고 하고 그때 이 건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평화가 오죠. 말하자면 이제 암황제는 없어졌고 자쿠토는 죽었고 그다음에 어차피 어둠 군단에서 세뇌된 사람은 자쿠토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평상태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자쿠토를 세뇌시켰던 누구? 디오는 아까 자신은 어둠의 조각을 찾겠노라며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인 군단이 빠져나가고 어둠 군단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건담 군단은 이제 대장군은 없죠. 대장군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복구시키려고 하게 되죠. 이제 하나씩 복구하는 과정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서진 건담성을 대신해서 나중에 캐릭터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사 더블 제타가 이 아주 손재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 기동 요새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지성입니다. 이 원조 SD 천지성 큰 갖고 싶은 이 비싼 친구인데, 이 천지성을 건설해서 새롭게 건담 군단의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천지성이라 명명하고, 이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무사와 제타 건담이 이제 건물을 펼치는 도중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이들에게 잠시 신겐과 겐신, 이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신겐과 겐신이 잠시 빙의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전투를 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의 이야기죠. 그 두 프라모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일전을 탁 나가다가 다시 한번 번쩍이면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 현상을 뭔가 하늘에서 내려준 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장군 건담과 일행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요 신겐 건담의 투구 장식과 겐신 건담의 투구 장식을 여기 천지성, 여기선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와 여기에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장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지성이 완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천지성이 완성된 뒤에 어느 정도 아크가 좀 이제 정리가 되자, 일단 이대 대장군이 사라지셨죠. 그러니까 사망하셨죠. 사라진 이대 대장군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대장군을 뽑게 되는데, 7인의 무사의 리더였던 이제 무사 건담이 3대 건담 대장군으로 추대를 받아서 출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치기엔 스토리에 참 안 나오십니다만,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3대 건담 대장군, 세 번째 건담 대장군으로 이제 출세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간 이 건담 군단을 사실상 이끌었던 장군 건담은 은퇴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게 이제 은퇴한 뒤의 모습이세요. 요 나중에 캐릭터 설명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은퇴하셔서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고, 얘는 아까 그 노마루가 데려왔던 그 양자입니다. 요거 이제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전직 장군 출신의 이제 은퇴한 할아버님이 되셔서 이제 세상을 유랑하시게 되고, 그렇게 은퇴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무사 제타가 무사의 이 장군 건담의 뒤를 이어서 2대 장군 건담으로 출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대장군 초대 건담 대장군 때는 장군 건담이 없죠. 그래서 대수가 하나씩 밀립니다. 그래서 2대 장군 건담으로 이렇게 출세하게 됩니다. 이제 제타도 이렇게 좀 장군 건담처럼 수염 달고 이제 관록이 좀 붙죠. 이렇게 되게 되고, 이 둘은 이제 함께 싸웠던 이제 노마루에게도 이제 부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장군, 장군, 그리고 이제 부장군이란 직책을 새로 만드는 거죠. 부장군이란 칭호를 내리게 되는데, 노마루는 일단 그 칭호를 받긴 합니다만 자신은 이제 이 정부에 남지 않고 이제 그 양자, 그 빛의 구슬을 가졌던 아이와 함께 이제 수련을 떠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양자와 함께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요거죠. 이게 노마루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4인의 무사들 있죠? 나머지 누구 있습니까? 마크2, 더블 제타, 뉴, 사이코가 있죠. 제타는 지금 장군 건담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넷은 또다시 왠지 뭔가 이렇게 암황제가 쓰러지긴 했지만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거죠. 아까 그 5개의 검정색 그 어둠의 조각이 날아갔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함을 느끼고 또다시 수련에 들어갑니다. 이분들 다음 편에 파워업 하셔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수련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 건담 군단은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부로 성도에는 천지성이 있고, 천지성 안에는 3대 건담 대장군과 2대 장군 건담이 있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되고, 한편 지온국에서는 사망한 자쿠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제가 도련님 자쿠토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명이 와카 자쿠토인데, 와카가 그 도련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련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와카 이렇게 불러요. 실제 사학에서. 그래서 제가 일단 저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여간 2세 자쿠토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쿠토의 아들인데,
그 와카 자쿠토가 새롭게 지원국의 다이묘가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일단 건담 군단과 화평을 하고 이제 어둠 군단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SD 건담 전국전 첫 번째 이야기 7일의 무사편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네, 중간중간 설명이 좀 들어가서 길어지긴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7일의 무사편의 이야기고요. 이 뒤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풍림 화산편이라고 하는 이 뒤에 후속작 이야기를 진행해서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볼커의 SD 강자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